자, 먹방 유튜버 찌양을 협박했죠. 과거를 폭로하겠다라고 협박한 유튜버, 바로 사이버 레카라고 불리는 구제혁이 조금 전에 검찰에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검찰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건 파일 취재진이 이 찌양의 변호사를 통해서 그동안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몇 가지 사실도 새롭게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제혁 변호사 측에서 오늘 최윤정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이 찌양을 그동안 협박해온 사람이 구제혁만 있는 줄 알았더니 더 있었다고요? 네, 지금 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게 구제혁과 전국진이라는 유튜버인데, 예. 지금 익명의 2명이 더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해서 변호인이 이제 고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예, 그럼 일단은 구제혁, 이 사람은 왜 부르지도 않았는데 온 겁니까? 네, 유튜버 찌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제혁이 이제 지난 주말에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혁은 오늘 오후 1시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자신의 그 황금폰을 제출하고 자진 출석하겠다. 검사님들께는 구속영장, 압색 영장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조속한 수사를 해주길 요청드린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그리고 실제 나타났습니다. 조금 전 2시에 검찰의 모습을 드러내서 출석했어요? 네, 취재진 앞에서 포토라인을 이제 서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나의 실수로 휴대폰이 도난당해서 아픈 과거가 공개된 찌양에게 사과한다. 이 검찰에 온 이유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사건 배후에서 조작하고 있는 누군가의 실체를 공개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배후에서 누군가 조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네, 그러면서 관련 녹취를 들려주고요. 또 계속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 이 기자들이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왔냐? 그리고 5,500만 원은 언제 돌려줄 거냐? 이렇게 찌양과 관련된 질문을 해도 거기에 답하지 않았고 계속 관련 없는 답변을 늘어놔서 기자들의 그런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돈이 액수가 구체적으로 등장하네. 5,500만 원을 기자들이 왜 안 돌려줬냐는 그 질문을 했다는 거는 5,500원 적어도 받았다는 얘기네요. 네, 5,500만 원 이상은 받은 것으로 변호인 측에서도 지금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그 돈이 내가 협박해서 받은 돈이 아니라 지켜주는 대가였다. 네, 그리고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또 취재진은 그 돈은 언제 돌려줄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관련된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자, 양한경 기자님,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게 누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정치인도 부르지도 않았는데 간 적은 있습니다만, 아니 이렇게 내가 가고 싶다고 검찰 조사 막 아무 때나 받고 있는 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합니다. 사실 이게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에 가까운 참고인이더라도 피해자성 참고인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수사 막바지에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보통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시간 정해서 검찰청 찾아간다고 해도 당연히 검찰의 일정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조사하겠다고 조사할 검찰 수사관도 없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사실 이게 소환 일정이라는 게 조율을 해서 나중에 통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이렇게 찾아간다고 조사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 자, 앞서도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그런 얘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앞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황금폰을 제출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지금 그 구제혁이라는 사람이. 대체 이 황금폰이 뭘까요? 미리 말씀드리면 요건 알고 이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황금폰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온 건 아니에요. 버닝썬 사태 기억하시죠? 그 버닝썬 사태 당시 판도라의 상자로 여겨졌던 정준영 씨의 휴대폰, 이걸 지칭했던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에서도 그게 황금폰이다. 그러니까 이거 까면 다 나온다. 자, 당사자의 발언으로 일단 한번 이 사람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24년 7월 15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저의 황금폰을 제출하고 자진 출석하겠습니다. 저의 이러한 이중스파이 활동으로 인해 찌양님 제보자의 신상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찌양 소속사 전 대표에 대한 2차 고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찌양님을 지켜드리기 위해 벌인 일이었습니다. 황금폰,
그러니까 1년간의 음성 노치가 들어있는 휴대전화다.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유튜브 규정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찰의 황금포이라고 들리지 않습니까? 자신의 음성 녹취가 들어있는 1년 거를 보내줄게 그걸 제출하겠다는 얘기고 그 황금폰에 뭐가 있냐면은 찌양이라든지 찌양의 전 남자친구의 음성 녹취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어허. 그걸 제출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왜 제출하냐고 물어봤더니 자신이 찌양을 협박한 것이 아니라 찌양을 도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출한다는 얘기인데 앞서 유튜버 구지혁은 찌양을 유튜버 구지혁이 협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나는 찌양에 대한 폭로를 막으려고 이중 스파이를 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중 스파이라니? 여기서 또 이중 스파이가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대로 본인이 찌양에 협박을 해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찌양이 감추고 싶어하는 비밀을 그걸 지켜주는 대가로 다른 이른바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하고 논의를 한 것이다. 그게 이제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 사람 얘기로는 뭐 순전히 본인 주장인데 작년 2월에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그 찌양이 이전 남자친구에 의해서 폭행이나 갈취를 당하는 그런 상황을 제보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후에 찌양 측에서 그 제보자가 누군지 찾아달라. 그걸 부탁을 받으면서 본인 말로는 용역 비용으로 5,500만 원, 아까 말씀하신 5,5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500만 원을 본인이 찌양 측을 협박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런 비밀들을 감춰주고 입막음하는 대가로 용역비로 받았다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중 스파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를 막는 구체적인 방법이 다른 유튜버들을 만나가지고 이른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친분을 쌓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아까 그 지금 폭로가 돼서 문제가 된 그 찌양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뜯을지 그걸 논의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지혁과 다른 유튜버의 통화 내역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돈을 어떻게 받아내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 그게 내가 이중 스파이 하느라고 이쪽에 가서는 이 얘기하고 저쪽에 가서는 저 얘기했는데 내 진짜 그 임무는 찌양의 비밀을 지키는 거였다. 그래서 5,500 받았다. 검찰 수사 받아보면 알겠죠. 뭐가 진실인지는. 그런데 찌양의 변호인은 사건 파일 24를 통해서 찌양의 현재 지금 심적으로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요즘에 방송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지난 방송에서도 어두운 표정을 보여서 많은 시청자들이 걱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피해자였다고 하더라도 제가 한 일이 있으니까요. 제가 억지로 한 거라고 해도 그렇잖아요. 제가 잘못한 거죠. 내일이 언젠가는 일어나지 않을까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5년 동안 한 번도 불안하지 않은 적이 없었거든요. 숨겨서 너무 죄송하고 진짜 얘기하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을 사이버 레카라고 합니다. 레카, 이게 표준어는 아닙니다만 사고 나면 막 왜 고속도로에 미리 서 있잖아요. 이거 뭐 그분들을 폄훼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차들이 서 있으면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뭐 사고 나라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왜 이 사고 나는 지점에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는지 기분 나쁠 때가 많아요. 뭐 그분들 관련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걸 레카라고 하거든요. 사이버 레카. 남한테 무슨 일 생기면 거기 어디 가서 뭐 돈 받을 거 없나? 거기 어디 가서 내 유튜버 구독자 늘릴 일 없나? 막 사실도 아닌 걸 폭로하는 사람들,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들, 이런 걸 사이버 레카라고 합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론, 방송 같은 경우는 언론중재법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규제되고 책임이 주어지고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 명예훼손 했을 때의 어떤 조정이나 중재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만 언론과 유사하게 구독자 수가 많은 이런 유튜버들이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을 먹고 사람이 약점을 노려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거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싸움으로밖에 이것을 다스리기가 그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좀 규제가 너무 사각지대이다라는 논란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의 단면처럼 피해자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리 수사와 손해배상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면 이거를 사업 모델로 하는 사람들이 또 나올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재발 방지 대책 이번에 꼭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지금 방송하는 것도 언론중재법상 방송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유튜버들이 정의를 외치면서 본인들의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는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찌양 측 입장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사건 파일 24 취재진이 찌양 변호사
와 계속 지금 통화를 하면서 찌양의 입장을 전해 듣고 그리고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몇 가지 혐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이 변호인과 계속 지금 통화를 하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입장이 나왔다고요? 네, 찌양 씨 측의 변호인의 직접 입장을 들어봤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는데 저희가 좀 먼저 입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좀 찌양 씨가 상당히 무력한 상황이라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할 거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예. 지금 변호인의 취재한 바에 따르면 강력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동안 찌양 씨가 많은 사건에 휘말리면서 여러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에 심신이 매우 피폐해져서 유튜버들의 이 금원 갈취 행위에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의뢰 입장에 놓이면서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면서 결국 원치 않은 내용의 계약서까지 쓰게 됐던 건데 예. 그런데 이번에 일부 사건이 공론화가 되고 또 2차 피해가 생겨나고 그리고 억측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그런 행위들이 보이면서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된 입장을 변호인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국진이랑 구제역 유튜버 2명이랑 그 범죄연구소 채널 운영자 그리고 익명의 1명에 대해서 지금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해요. 고소한다는 거는 뭐 이미 검찰에는 알렸고 오늘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시간상이 약간 부족해서 빠르면 오늘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협박한 혐의가 있는 유튜버 2명과요. 그리고 또 다른 유튜버 1명, 그리고 익명의 1명 이렇게 총 4명을 고소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 그러니까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2명이 더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캡처 내용을 보시면 그 익명으로 메일이 또 와서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뭐 어떻게 알고 와서 또 저렇게 협박을 했군요. 네, 어떤 내용으로 협박을 하냐면요. 전 대표와 이 찌양이 사적으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어떻게 입수를 해서 그거를 이제 메일로 보내면서 뭐 이렇게 코인을 줘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코인으로 달라? 네,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4명에 대해서 고소장을 현 고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3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사에서 찌양에 대한 공갈 등에 가담한 자들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 선처 없이 적극 대응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사건의 본질은요. 찌양 씨가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유흥업소에 나갔고 또 유흥업소에 나가기 싫다고 하니까 그러면 돈 벌어와라. 뭐 먹방이라도 해라. 그래서 찌양 씨가 먹방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전 남자친구가 숨졌어요, 작년에. 그래서 모든 게 다 찌양 입장에서는 이제 해결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무슨 유튜버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찌양이 과거에 뭐 했네 이러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피해자인 찌양 씨가 이제 직접 나서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상황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이 사이버 레카라는 이 유튜버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찌양 씨가 너무 심신이 힘들어서 이거를 내가 지금 나설지 마설지 고민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찌양 씨가 안 나섰을 경우에는 이게 아마 주된 혐의가 공갈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갈죄 같은 경우에는 폭행 협박으로 재물을 갈취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뜯기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협박당해서 돈을 뜯겼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예. 이거를 갖다가 뭐 만약에 고소 안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은 아까 구제영 얘기한 대로 용역비라고 한 그런 주장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추가 고소 가능성까지 시사하면 아마도 유죄 처벌 가능성 상당히 높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